서울에 사는 67세 김모 씨.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지만 가족 누구도 김 씨의 은행 계좌를 찾지 못했습니다. 통장은 어디에 있는지, 비밀번호는 뭔지, 심지어 어떤 은행을 쓰고 있었는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의 병원비는 사돈에게 급히 빌려 해결했고, 김 씨가 퇴원하고 나서야 집안 서랍 속에서 통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혹은 갑작스럽게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내 이름으로 된 돈이 있어도 정작 그 돈을 쓸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현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평소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두었다 해도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썰좌 채널에서는 은행 직원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자산보호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 상황에서도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내 노후 자산을 지키는 9단계 전략 함께 시작해 보시죠. 1단계. 금융실명제의 맹점 내 돈인데도 내가 쓸 수 없는 이유. 금융실명제는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제도 때문에 내 돈을 내가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가 병원비를 내기 위해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쓰려 해도 당신의 신분증이 없고 비밀번호를 모르고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은행에서는 단 한 푼도 꺼낼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이라 해도 대리권이 없다면 본인 사망 전에는 잔액 확인조차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수천만 원이 계좌에 잠들어 있음에도 실제 병원비나 간병비는 신용대출로 해결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일수록 금융정보를 본인만 알고 있거나 종이 통장 하나에 모든 정보를 저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자산 동결의 위기이자 가족 전체의 생활 안정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설과 함께 가족이라도 알 수 없는 금융정보의 허점을 다뤄보겠습니다. 2단계.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설 가족조차 모르게 만든 금융의 장벽.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내 가족을 고립시키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혼자 관리하던 은행 계좌, 보험, 공과금 자동이체 등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의식을 잃거나 기억력이 저하되었을 때 그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아무리 걱정되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금융기관에서 계좌 내역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하신 뒤에도 상속 절차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가족들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의도치 않은 정보 단절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남겨진 가족은 어디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조차 몰라. 부고 다음날 바로 은행을 찾아도 고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과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막연히 말로 전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체계적인 정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자산정리 노트라는 도구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단계. 자산정리 노트 만들기, 나만 알고 있는 정보를 꺼내놓는 연습. 여러분은 혹시 지금 가진 통장 수가 몇 개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혹은 보험은 어디서 얼마나 가입되어 있고 자동이체는 어떤 계좌로 설정되어 있는지 모두 기억하고 계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조차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나만 알고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판단력 저하 시 아무도 그 자산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자산 정리 노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자산에 대한 요약본, 그리고 내 가족이 위기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비상 매뉴얼입니다.
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번호 및 주거래 은행. 비밀번호 힌트. 직접적인 비밀번호는 피하고 힌트 형태로. 예금과 적금 목록 만기일. 보험사 가입상품 보장 내용. 담당자 연락처. 공과금 자동이체 내역. 정기적인 지출 목록 예월세, 관리비, 후원금 등. 카드 목록 및 해지 예정 여부. 주식, 펀드, 부동산 등 자산 항목. 디지털 자산 간편 결제, 쇼핑몰 포인트 등. 이 노트는 실물로 남기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집안 특정 장소에 두거나 가족 중 한 명과만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정 주기로 업데이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내용이 바뀌면 반드시 수정하고 변경된 사항은 공유해두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작은 노트를 꺼내 내 자산을 하나하나 정리해보세요. 그것이 곧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이제 실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생전 사전 준비 제도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단계. 생전 금융 사전 위임 제도. 미리 준비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혹시 생전 위임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제도는 본인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질 때 미리 지정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금융 업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 관리, 자동이체 변경, 보험금 청구, 세금 납부 등 일상적인 금융 업무를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전 위임을 하지 않은 채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가족이라 해도 법원의 성년후견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매우 번거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수십만 원 이상 발생하며 무엇보다 그동안의 금융자산은 사실상 잠김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건강하고 의식이 또렷할 때 생전 금융 위임장을 활용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몇몇 은행과 공공기관에서도 안심금융 위임 서비스, 고령자 금융안심제도 등의 이름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주 지역의 은행이나 시청,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제공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면 준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는 것이죠. 다음 단계에서는 휴면 계좌와 잠든 돈을 찾는 방법, 그리고 가족 몰래 묻혀버린 돈을 다시 꺼내는 팁을 안내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5단계. 휴면 계좌와 숨은 돈 찾기. 깨어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혹시 예전에 쓰던 통장이나 카드 기억나시나요? 급하게 만든 적금 통장, 단기 알바하면서 받았던 급여 통장, 혹은 자녀 명의로 만들어 놓은 교육비용 통장 같은 것들요. 그중 일부는 아직 잔액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휴면 계좌란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어서 자동으로 거래 정지가 된 계좌를 말합니다. 하지만 거래가 중지됐다고 해서 그 안에 돈까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문제는 찾으려 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숨은 돈을 찾기 위한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요. 대표적인 사이트가 바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이곳에서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은행 계좌, 보험, 카드 포인트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잔액 이전 및 계좌 해지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접속 가능하고 조회는 무료이며 수수료도 없습니다. 게다가 카드사나 통신사에서 돌려주지 않은 환급금, 보험사에 남아있는 미청구 보험금 또는 국세 환급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사이트도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본인이 모르고 지나친 잠자는 돈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이죠. 실제로 70대 한 시청자분께서 과거 쓰던 통장에서 35만 원, 미청구 보험금 42만 원, 카드 포인트 7만 원까지 총 80만 원 넘는 금액을 되찾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잊고 있던 내 돈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내 계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금융사고 예방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6단계.
내 계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금융사기 예방 3가지 수칙.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문자 사기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은 자녀나 손주 혹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연락에 정서적으로 쉽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복잡한 정보보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누구든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라. 은행 직원, 경찰, 검사, 심지어 자녀 이름까지 사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 전화를 통해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지금 당장 돈을 이체하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문자로 온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배송조회, 택배, 환급 안내처럼 위장한 링크가 많습니다. 이런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이 해킹돼 계좌 정보나 인증서까지 탈취당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문자로 온 정보는 가족에게 먼저 확인해 보세요. 셋째, 하나의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사용하지 말 것. 아직도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를 그대로 비밀번호로 쓰고 계신가요? 요즘은 자동 해킹 프로그램이 흔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비밀번호는 순식간에 뚫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뱅킹, 카드 앱, 금융 앱에는 다른 비밀번호를 꼭 설정해두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혹시 어려우시다면 자녀나 은행 상담원을 통해 1:1 보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내 돈을 지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단 3가지 수칙만 잘 지켜도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험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노후 자산 보호를 위한 통합 정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마지막 정리 단계, 절대 놓치지 마세요. 7단계.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정리 전략 3가지 체크리스트. 자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조금의 실수도 재정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3가지 핵심 정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계좌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분산되어 있는 계좌가 너무 많으면 관리도 어렵고 사기나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눈에 확인하고 거래가 없는 계좌는 과감하게 해지하거나 통합하세요. 두 번째, 비상자금과 생활자금을 구분하세요.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비, 갑작스러운 이사비용 등은 별도의 통장에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자산을 예금으로 묶어두면 정작 급할 때 돈을 빼기도 어렵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3개월치 생활비 500만 원 정도의 비상금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통장에 보관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인 자산 점검을 습관화하세요. 1년에 한 번, 나의 금융 자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통장 잔고뿐 아니라 보험갱신 여부, 카드 해지 여부, 자동이체 내역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갱신 시점에 필요 없는 특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불필요한 지출이 수십만 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래전에 가입한 카드에서 자동 납부되는 구독 서비스가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검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나 은행의 금융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불리는 시대에서 이제는 돈을 지키는 시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모든 전략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습관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8단계. 자산관리 습관 만들기 자동화와 정기 루틴으로 지키는 노후 재정.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알지만 꾸준히 실천하지 못해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습관화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단순한 루틴을 만들고 자동으로 굴러가도록 세팅만 해두면 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자동이체 설정입니다. 비상금, 생활비, 의료비 등 목적별로 나눠둔 통장에 월급이나 연금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분산 이체되도록 설정하세요. 이렇게 해두면 매달 이 돈은 이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재정 점검의 날 만들기입니다. 매달 1일 혹은 15일 같은 날짜를 정해놓고 통장 잔액 확인, 카드 사용 내역 점검, 자동이체 내역 검토 등을 15분만 투자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갑작스러운 새는 돈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좌 정리, 보험 갱신, 카드 해지 등의 연례 체크리스트 만들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음력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처럼 기억하기 쉬운 날에 나의 돈 건강 검진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모든 금융 내역을 검토해보는 루틴을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네 번째, 휴대폰 알림을 적극 활용하세요. 대부분의 은행 앱이나 카드사는 입출금 알림, 지출한도 초과 알림, 자동이체 알림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두면 내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늘 인지할 수 있고 작은 이상 징후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작심삼일 방지법입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5분, 일주일에 한 번만 체크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지나치게 많은 목표는 오히려 실천을 방해합니다. 하루 5분, 계좌 한번 열어보기. 일주일에 한 번, 지출 내역 돌이켜보기. 이 정도로만 시작해도 당신의 돈은 스스로 건강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돈 관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9단계. 자산방어 전략 실천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금융 습관. 이제까지 함께 살펴본 8가지 전략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이 모든 내용을 단 하나로 정리하면 바로 나의 돈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의식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에 전적으로 의지해왔고 때론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스스로 재정을 점검하는 일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금융, 비대면 서비스, 자산 분산 시대 속에서 내 돈을 내가 모르면 언젠가 손해를 보는 구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래의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내가 가진 통장이 몇 개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계좌는 정리하세요. 잔액 없는 계좌가 많을수록 금융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둘째, 휴면 계좌와 숨은 돈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에서 조회하고 자동이체 내역도 함께 점검하세요. 셋째, 필요 없는 카드, 납부 내역 없는 보험은 해지하고 중복되는 금융 상품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비상금과 생활비, 투자금은 철저히 분리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의 통장에서 모든 걸 쓰다 보면 언제 어디서 얼마가 나가는지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재정 점검 루틴을 만들고 알림 기능, 자동이체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전략을 오늘부터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계좌에 10만 원이 있든 1억 원이 있든 지키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돈이 많아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그 첫 실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썰좌 채널은 앞으로도 50대 이상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금융 정보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여정, 저희와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